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5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5%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이제 오늘은 상승을 좀 했고요.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하락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상단을 한번 찍고 하락을 했고요. 21선 근처에서 지금 양봉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500선을 계속 이제 두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2500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토론자로 이제 나서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 한 사람의 발언을 굉장히 이제 주목한다라는 것도 조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파월 의장이 여기서 금리를 뭐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겠다, 혹은 급격하게 내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 투자자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2배 이상 좋게 나오면서 좀 금리 인상의 기류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0.25% 수준이지 뭐 0.5%, 0.75%까지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0.25%가 두 번이 될 것이 이제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네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큰 변화는 이제는 없다. 그래서 2%에서 이제 3%, 뭐 4%, 4%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이제 큰 느낌이었다면, 사실상 4%에서 4.5% 간다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는 뭐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대세 하락으로 다시 진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금리 때문에 그럴 상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같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금리에 대한 변화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확전, 혹은 뭐 또 다른 이제 그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 때가 좀 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 네, 증시는 하락을 잡고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이해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는 지금 5일 연속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틀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월 9일, 네,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고, 그 옵션 만기일에 의해서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거기에 맞게 좀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가볍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동안 코스피가 오르지 못했던 그 상승폭을 이번에 좀 메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아주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전 고점을 지금 터치를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포인트까지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아직 뭐 약세를 띠고 있지만 다시 코스닥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 라인 계속 지키면서 꾸준히 올라가주는 지수고요. 네, 등락폭이 커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또 매수를 이어갔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코스닥을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시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도 이제 오늘은 1261원. 네, 그래서 계속 최근에 반등을 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1선은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이제는 바닥 라인을 이 1200 중반 정도로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수렴 패턴을 만들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단에서 이 환율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고요.
그게 이제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다시 반등을 크게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 약 상승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뭐 상승, 약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는데요. 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지수표는 지금 보합권이고요. 아무래도 저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그 발언에 의해서 어떤 이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간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국채금리도 이제 3.63% 어제보다 조금 증가했고요. 지금 계속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내려가는 분위기로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도 갑자기 이제 급등을 좀 하고 국채금리도 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다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시장의 사이클이죠. 네,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30원 하락해서 0.82% 하락했고요. 15,71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은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상승을 반복하면서 큰 의미 없이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도 여전히 죽어 있고요. 오늘 뭐 60원 반등했지만 크게 의미도 없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여전히 죽어 있고요. 130원 하락해서 370만 주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3일 정도 해서 한 800원, 900원 정도 떨어졌지만 이 자체가 지금 뭐 하락하느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계속 감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가격대에서 거래를 할 만큼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신호탄이 터져야 되는데 그 신호탄이 아직까지도 터져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달 이상 지금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전히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렴 패턴을 좀 만들어서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들고 요 정도에서 이제 좀 올라가주는 그림을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꺾이면서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이제 약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양운선까지 지금 하락을 좀 했고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면 15,000원 정도까지도 네,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할 수 있고 혹은 이 저점을 이렇게 이 추세 라인으로 올리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해서 양호선 딛고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이 차트 분석 자체가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렴 패턴에서는 분명히 이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인데요. 지금은 그 전제 자체가 없이 내려가는 것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그 내려간 것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지금 이제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이 가격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번 하락이 이제 옵션 만기일 2월 9일에 그 특이한 상황이라면 그 2월 9일 이후에 시장을 좀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월 9일에 어떤 가격대로 이제 형성이 되는지 2월 10일부터 어떤 주가로 출발을 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2월 9일에 또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에 의해서 뭐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실적 발표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사실 이 주가라는 것 자체는 미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횡보하는 흐름에서 얼마나 더 횡보를 하고 지지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고 이쯤 됐을 때 이제 거래량이 언제 터져 주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진폭을 줄이면서 점점 이제 쐐기형으로 모이는 모양이고요. 여기서 조만간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속 시원한 상황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8만 2천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5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양 투자자가 지금 매도를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6만 4천 주, 투신이 이제 10만 주, 어제도 14만 주 매도하면서 최근에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15일까지 이 옵션 만기까지 이 잠깐 매수를 했다가 또 1월달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줄곧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확실히 이제 투신이 이번 옵션 만기까지 계속 매도를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때문에 아까 제가 2월 9일 이후 2월 10일부터의 주가를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확실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 투자도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기금 투자자는 또 반대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3만 주 원을 매수하면서 저 이틀 전, 3일 전이죠. 이틀 전이죠. 8만 8천 주 매도했던 것을 또 그대로 매수를 하였고요. 누적 수급은 계속 이제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했지만 평소에 이제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를 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 수급 자체가 한 9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적인 누적 수급은 계속 매수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조금 이번 주 뭐 좀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 말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다음 주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노림수를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부족하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이고 그게 뭐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지 혹은 뭐 이 에너지 수급 자체가 부족해서 그냥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수급과 매수를 하려는 수급이 어쩌다 보니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 그냥 반등을 한번 하고 횡보를 하는 구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 자체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끌리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졌을 때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가 이 시장 분석 이외에 마지막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좀 계속 투자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130원 하락했고 공매도 잔고는 11만 6천 주 오늘 거래되었습니다. 근데 잔고 자체는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7천 주 수준으로 변화했고요. 지금 이틀 정도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일 거래량이 10만 주 수준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나 뭐 10만 주 수준이 평소 대비해서 크게 많다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추세 자체가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가 1200만 주 수준, 1100만 주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은 체결이 45만 주, 상환이 62만 주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100만 주 정도 대차 잔고가 늘었지만 오늘은 이제 2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2,740만 주 수준으로 대차 잔고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2,800만 주, 2,600만 주, 2,700만 주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뭐 몰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에도 이제 추정 물량 35만 주 매도해서 39만 주 매도했고요. 지금 이틀 연속 좀 빠지면서 12.04%
외국인 보율이 뭐 12.3% 수준에서 0.3%가 감소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외국인 보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보율 자체가 사실 12%대가 들어온 지는 크게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10%대, 9%대 이렇게까지 내려갔던 외국인 보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12.3%에서 12.04%로 갔다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진다라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만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의미 없이 지금 여러분들은 횡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지금 물려 있고 혹은 하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이제 12.04%뭐 이 페이지만 보게 된다면 12.3%에서 이제 1월 18일에서 12.04% 2월 7일까지 지금 거의 한 3주 동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뭐 조금 더 전으로 가서 네. 자, 이때는 9월입니다. 작년 9월이고요. 11.5%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0.5% 차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때는 11%대에서 외국인 보율이 놀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전으로 가서 작년 이제 4월, 5월 때는 네, 9%대입니다. 그래서 9%대에서 놀던 보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 6,100만 주, 뭐 5,900만 주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보유 주식이 6천만 주 수준이었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보게 되면 7,600만 주, 7,7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약 1,700만 주가 늘었고요. 사실 블록딜에 의해서 블록딜 매매 물량을 좀 받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블록딜을 이용해서 뭐 공매도를 치든 아니면 뭐 매도를 했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분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지 말고 전체적인 이 추세를 보는 것이 저는 좋아 보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하루를 보았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왔을 때는 당연히 기술적인 분석이 잘 먹힐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이 웬만하면 이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락장이 왔을 때 그리고 횡보장이 왔을 때는 그 추세 이 차트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잘 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분석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수급 자체 혹은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차트 방향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확실히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매일 분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으로 좀 이렇게 방송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조금 더 올라가서 뭐 사실 보여줄 거면 좀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 계속 전으로 가서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2021년 6월인데요. 네. 6%대 수준에서 놀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특이하게 뭐 10%로 올라갔다가 4%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대량으로 거래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2021년 6월에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6.8%, 네, 투자자 수급이 2,800만 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2021년 6월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6%를 가지고 있던 그 보유율이 지금 12%로 올라갔고요. 현재까지 그 보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 6월이 언제죠? 여러분들. 자, 시기상으로 보시면은 2021년 6월은 요때입니다. 네. 6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참 특이하죠. 네. 전체적인 주가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팍 뛰었다가 한참 이제 횡보를 하다가 바닥을 한번 다시 찍었다가 도돌이표로 왔죠. 거의 한 2, 3년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상승시켰다가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뭐 어떻게 됐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그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는 2천만 주 보유를 해서 지금 아까 7,600만 주, 7.6천이죠. 수량은 이제 3배 이상이 되었고요. 보유율 자체는 6.8%에서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물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제가 정확하게 단가를 계산하지 않아서 뭐 지금 물려 있는지 뭐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투자자들은 이 코어 물량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물량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좀 팔고 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것은 이 주식 자체가 이 기업 자체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서 이 시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뭐 돈을 투자했던 그 기회비용이 날아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만큼 아주 오랫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100%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러나 이 기업의 특성상 그리고 산업의 특성상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이 지금 코스피의 장기적인 하락과 그다음에 금리의 과도한 인상으로 이렇게 쭉 눌러왔지만 분명히 이제 그 시기가 개선이 될 거라고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지금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 뭐 오늘 내려서 어제 내렸는데 오늘도 내리고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횡보를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는 계속 모으고 있고 이 외국인 투자자 수급도 계속 모아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모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렇게 천천히 한번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가져온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지멘스 가매사죠. 해상풍력 국제 1위입니다. 해외 1위죠. 해외 1위 기업과 또 이렇게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 전략을 윤곽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멘스 감회사는 몇 달 전인가요? 또 한번 이 MOU를 했었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작년 6월에 MOU를 했고 거기 이어서 이제 프레임워크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의 터빈 기술 이전을 하고 해상 서비스 등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생산, 부품업체 발굴과 육성 등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멘스 가메사는 지난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했고요. 계약 시기에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전력사업부문장과 이렇게 지멘스 가메사 해양사업부 최고 경영자 CEO가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프레임워크 협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지멘스 가멘스의 해상풍력 기술 등을 이전할 때 적용할 제품 규격 등 기본적인 사업 조건을 사전에 합의한 계약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자 지멘스 가멘사의 이 해상풍력 기술 등을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용할 제품의 규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술은 지멘스 가메사를 쓰되 제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쓴다라는 얘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약에는 해상풍력 터빈, 나셀 조립, 기술 교환, 그 다음에 항만 터빈 조립 준비 및 해상 건설, 그 다음에 해상 서비스 등 이런 계약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자체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인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지멘스 가메사에 해상풍력 터빈 나세를 조립하고 지멘스 가메사를 이용한 프로젝트의 해상 건설과 해상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는 2026년부터 국내 해상풍력에 설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단순히 이제 두 기업의 뭐 MOU 체결과 같은 그런 계약으로 보이시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이 해상풍력 시장이 올해부터 이제 좀 힘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태양광이 해상풍력 비율이 이제 9대 1이라고 한다면 이 해상풍력에 대한 비중을 한 40%까지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대 4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그만큼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요했던 점이 이제 국산화 부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 중요했던 점이고요. 이 해상풍력 시장에 지금 이전 세계 아주 기술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네, 이런 지멘스 가메사와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이 지멘스 가메사가 진출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원천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 제조 능력 이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아주 큰 계약이 또 이렇게 기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장 뭐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추후에 차츰차츰 네, 그 해상풍력에 대한 수주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 리포트에도 보시면 해상풍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내용이 조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내용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이제 이 MOU 체결을 했었는데 초대형 해상풍력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에 부품 생산, 설치 및 O&M이죠. 등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인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적용할 모델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홈페이지에 또 이제 해상풍력 테마가 있습니다. 모델 라인업을 보시면은 3메가와트부터 8메가와트급까지 지금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 이 마지막 모델인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증을 하고 있는 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풍속 지역 특화 모델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전라남도 쪽에 지금 설치를 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풍속이고요. Y가 이제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위는 킬로와트인데, 자, 어느 이제 이 값까지 수렴하는데 걸리는 그 최소 풍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속이 지금 이제 이 5.5메가와트급 같은 경우는 11m, 네, 11m 이상, 11m per sec죠. 네, 요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이 최대 출력 뭐 7메가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 8메가와트급 이 모델은 10m per sec 아래, 뭐 거의 9m per sec 수준까지 이 저풍속이 되어도 거의 이 10메가와트급 수준의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8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손실을 떼고 나면 8메가와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8메가와트급 이 해상풍력을 100개를 지으면 800메가와트급 수준이고요. 거의 이제 대형 원전 크기의 하나 정도의 크기의 그런 해상풍력 단지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해상풍력 운영 능력과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이 지멘스 가메사와 같은 기술 있는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협력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그 시장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베트남 시장도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었고요. 베트남 시장에서는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이죠. 그쪽도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점점 이제 시장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영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해상풍력과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ESS죠. 대용량 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그래서 에너지를 댐처럼 이제 가두어 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ESS 시장이 아직 크게 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지가 늘어날수록 그 ESS에 대한 시장도 같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ESS 사업도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리드텍이죠. 네, 자회사가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소식은 해상풍력 이외에 네, 한수원이 구리원전에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이사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의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건식 저장 용기는 자 금속 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은 네,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캐스크 기술이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핵 폐기물 저장 용기, 그 다음에 거기를 넘어서 이제 원자력 해체 시장에도 발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것도 한번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SMR 시장도 지금 육지뿐만이 아니고 바다로도 지금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가 갑자기 이제 해상원전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그다음에 삼성, 대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해상 조선 3사죠. 네, 그래서 그 3사가 지금 SMR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는 이제 테라파워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지금 이제 해상 원자력 발전 설비 부유체인 뭐 이런 용융 원자로 파워 바지인가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미국 ABS 성급으로부터 또 이렇게 기본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도 아마 그 삼성 물산 쪽이겠죠. 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최근에 네, 뉴스케일 파워를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시장 기대해 볼 만하고요. 대우조선해양도 같이 네, 이렇게 인도 쪽과 함께 그런 해상 부유 원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지뿐만 아니고 해상까지 이렇게 육성이 되면서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그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시장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가에 대한 추세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이 주가의 추세 이전에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용 후 핵연료, SMR, 해상풍력, 그 다음에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가스터빈, 그 다음에 대형원전, 네, 이런 시장들이, 그리고 수소죠. 이런 시장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기에 기술이 지금 약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1등이었으면 1등이었지 지금 약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재무에 대한 개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추가적인 그런 악재 소식은 웬만해선 들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9일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작년 사업 보고서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부채 비율과 뭐 유동 비율과 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